반갑습니다. 김샘TV. 오늘은 바이크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2020년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모델인 야마하의 R6. 핫한 모델인 만큼 장점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에 대한 정보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야마하 R6의 오너를 모시고 R6의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R6의 단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먼저 우리 양산 레이서 박군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김샘TV에 출연하게 된 양산 레이서 박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R6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했는데, R6의 단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단점은 남들이 좀 얘기를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사이드 스탠드. 사이드 스탠드요? 네, 사이드 스탠드요. 네. 제가 미들급으로는 R600, 혼다 CBR 650R, 닌자 6R은 타보지 않았지만 미들급은 조금 타봤고, 리터급도 타봤고, 다양한 바이크, 스쿠터까지 타봤지만 사이드 스탠드가 이렇게 발판이 얇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발판이 얇다. 네. 네, 지금 보기에도 조금 발판이 작죠. 그리고 특히 이 각도가 조금 저는 너무 세워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각도가 세워져 있고 발판 넓이가 조금 작다 보니까 주차를 하고 세울 때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할 때 많이 불안한 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운행을 하고 주행을 하는 라이더 입장에서 이제 스탠드를 세우고 주차를 할 때는 많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 발판으로 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네.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스탠드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어서, 첫 번째 단점으로는 사이드 스탠드가 부실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네. 제가 보기에도 좀 바이크 체급에 비해서 큰 바이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작은 바이크도 아닌데, 사실 스탠드가 굉장히 앙상한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처음 존재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라이더 타시는 R6를 타시는 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무시 못할 엔진열, 특히 지금 여름철이죠. 여름철 7, 8월 달에는 와, 죽습니다. 16,500rpm을 쓰다 보니까 거의 1초에 275바퀴를 회전하죠. 항상 고RPM 치는 건 아니지만 고RPM을 치지 않는 시내 주행에서도 기본적으로 10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네, 아까 같이 오면서 느꼈습니다. 100도 이상 올라가고, 남들은 편안하게 정차했을 때 저는 항상 팬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열이 올라올 때면 집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차를 했다 쉬었다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이 들 때가 많아요. 아까 옆에 잠깐 같이 섰는데 태양이 하나 더 뜬 줄 알았어요. 위에 하나, 옆에 R6 엔진 쪽에서 하나. 옆에 있는데도 열기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야, 이거 오니까 너무 더워지겠어. 바람이 오니까 더워지겠어.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더워 죽겠습니다. 엔진 온도가 몇 도인가요? 지금 107도네요. 두 번째 단점은 엔진이 과하게 뜨겁다라는 것이었고요. 이어서 또 세 번째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세 번째 단점도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R6의 단점이죠. 극악적인 공격 포지션.
라이딩 포지션이 라이딩 포지션. 정말 빡셉니다. 저도 처음에 이 차를 서울에서 내릴 때 앉아보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차를 타고 부산까지 과연 내려올 수 있을까? 400km를 어떻게 내가 운행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 용달을 부를까 생각도 많이 했을 정도로 자세가 빡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달 정도 탔는데 적응이 많이 됐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트고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키가 174인데도 까치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핸들 자체도 시트고와 평행선상을 이루면서 앞으로 빠져 있어요. 엎드려 버쳐.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경 자세라 하죠. 전경 자세가 되기 때문에 장시간 라이딩을 하거나 조금 투어를 갈 때는 조금 무리를 하거나 하면 허리가 아프거나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라이딩 포지션은 다들 R6 타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바이크 편하기 위해서 타는 입장이라서 저도 언젠가 뭐 R차를 타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허리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잡으면 이 정도 내려갑니다. 이만큼에서 잡으면 와, 이거 뭐지? 이걸 어떻게 타고 다니지? 라는 생각이 역시 드는 그런 차입니다. 자, 한 바퀴만 더 간단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는 차네요. 네, 다시 갑니다. Nope. 얼마 쓰지 않았어요, RPM. 오, 근데 이 정도? 와, 재밌는 차네요, 역시. 3단부터 가볍게. Nope. Nope. 세 번째 단점은 라이딩 포지션과 관련된 굉장히 포지션이 힘들다, 그리고 시트고가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단점 얘기해 주시죠. 네 번째 R6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 케바 케이스도 있겠지만 제가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냉간 시동의 문제. 뭐 한 번씩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그런 글들을 보면 R6 냉간 시동이 잘 안 걸려요. R6 왜 이러나요? 하는 글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남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신차를 뽑고 지금 주행 중에 있지만 항상 지하 주차장에 세워두고 시동을 걸 때면 한 번씩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시동을 걸 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셀이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네. 냉간 시동 시에는.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네,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셀 모터를 누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혹시나 이 시동이 걸리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나 차에 문제가 있나? 신차인데도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서 케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른 겨울철도 분들은.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죠. 겨울철도 아니는 지금 여름철에요. 요거는 제가 동영상을 한번 받아서 잠깐 첨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분들 좋아하시는 게 일발 시동인데, R6는 예전부터 좀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여전히 냉간 시동에 대한 부분 조금 문제점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다섯 번째 R6의 단점이라고 하면 타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계기판에 연료 게이지가 없습니다. 제가 CBR 650R 타봤지만 연료 게이지가 있어서 굉장히 편했어요. 내가 기름이 얼마 남았는지, 얼마나 더 주행할 수 있는지, 그런 연료 게이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고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는데, R6 같은 경우는 연료 게이지가 없다 보니까 기름 게이지가 상식적으로 없다는 게 참 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운전자에게 정보를 주어야 되는 게 계기판의 역할인데, 그렇죠. 연료 게이지가 없다. 뭐 요것 때문에 사실 뭐 기름이 갑자기 주행 중에 떨어진 적은 아직 없으셨죠? 없죠. 대신에 네, 불안한 감은 있어요. 네, 그래도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조금 남아있네요. 그리고 R6이기 때문에 저희가 6가지만 딱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 이제 벌써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마지막 6번째 뭔가요? 네, 마지막 R6의 단점은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이다. 네, 너무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어서 뿌리칠 수 없는 단점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다고요? 네, 이 16,500rpm을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타시는 분들은 타보셔서 알겠지만 그 재미라는 거는 타보셔야 합니다. 이 오토바이 자체 R6가 고RPM을 치는 것도 있지만 뭐 와인딩이나 코너나 이런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탈 때마다 재밌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부른다고요? 네, 오토바이가 직접 부른다고. 저 좀 타달라고, 너무 세어 있지 말라고, 주차해 놓지 말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손이 가고 오토바이 키에 손이 가고 시동을 걸게 돼요. 요즘 신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뭐 2,000km 가량 탔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타고 싶은 바이크입니다. 그게 마지막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만큼 치명적으로 재밌다라는 네. 마지막 단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 거는 단점인지 아닌지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R6를 구매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장점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뭐 저희는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R6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양산 레이서 박군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뭐 마무리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이렇게 김쌤TV에 출연해서 유익한 시간으로 R6의 단점도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도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쌤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이크 망설이지 마시고요. 근데 뭐 단점 장점 이런 거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꼽히면 구매하신다라는 겁니다. 항상 안전운전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빠이빠이.